재료에 있어서 그 가구의 부자재는 원자재 외에 보조 역할을 하는 자재를 일반적으로 가구의 부자재라 통칭합니다. 장식재라든가 연결, 철물 등의 하드웨어 등을 이 부자재라고 부르게 되며, 그 부자재는 가구에 있어서 편리함을 더해주고 또 기능을 지원해주는 그러한 그 재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그 가구의 재료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부자재라는 것은 목재라든가 또 이런 합판들, 이러한 그 주가 되는 자재를 제외한 철과 또는 비철 금속 등, 또 합성 수지 등 이러한 그 화학적 물리적 방법으로 어떠한 것들을 변형시켜서 가구 제작에 편리하게 변형시킨 제품을 일컫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 가구에 있어서는 부자재의 사용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가구나 가구 자체로 그 가구가 단순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자재를 첨가하게 됨으로 해서 가구에 기능을 부여하게 된다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가구다운 그 가구가 비로소 이 부자재 때문에 탄생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그 가구의 이 부자재는 그 가구의 구조적인 그 견고함을 지원해주는 그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장식적인 역할을 한다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날 그 현대로 가구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부자재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그러한 그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수업에서는 가구의 부자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구의 부자재 중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사용하는 손잡이가 있죠. 이 손잡이는 방문뿐만 아니라 어떤 가구의 일부분에도 반드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그 손잡이는 영어로는 노브라고 불러지게 됩니다. 이 손잡이는 가구의 문짝 또는 서랍의 전면 또는 문을 열고 닫을 때 손잡이로 사용되는 모든 그 부분에 붙여지는 부자재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손잡이는 보통 개폐, 닫고 여는 용도로 가구 디자인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손잡이의 형태 굉장히 다양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손잡이는 문을 열고 닫는 그러한 기능적인 것 이외에도 가구의 입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그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장식적인 조형적인 측면에 있어서 선택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그러한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 또 손잡이는 부착하는 방법에 따라서 돌출형, 매립형, 끼움 형태 등 그 형태도 부착하는 방법에 따라서 다양하게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화면에 보이는 것은 원형의 작은 손잡이에 해당이 되죠. 보통 이러한 형태의 그 손잡이는 피스 한 개로 고정이 되고 또 그 판을 중심으로 해서 문판을 기준으로 해서 문 안쪽과 바깥쪽에 두 부분에서 안쪽에서 피스를 고정하고 바깥쪽에는 손잡이를 고정하는 이러한 방식으로 부착이 되는 그러한 사례들이 많죠. 또 디귿자형이라고 그래서 화면에 나와 있는 대로 비교적 많이 사용하는 형태고 또 이 금속 외에도 재질별로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보통 이러한 그 디귿자형은 64mm에서 32mm 간격으로 가공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러한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그 손잡이 중에 매립형이라고 그래서 문짝의 표면으로 봤을 때 표면과 거의 일체형이 되는 그러한 상태의 손잡이를 말하는데요. 부재의 전면을 파서 매립하는 형태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은 이제 공간을 절약하거나 또는 어떠한 가구에 손잡이를 달았을 때 그 손잡이 부분이 돌출이 됨으로 해서 안전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매입형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죠. 또 표면적으로 부재와 전면이 같은 면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사실상
그 현대인은 깔끔한 것을 좋아하고 단순한 것을 좋아하는 현대 디자인에 많이 사용되는 그러한 그 손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형 손잡이나 디귿자형 손잡이가 볼트 하나만으로 가구가 완성되고 난 마지막 공정에서 붙여지는 손잡이인 반면에 이 매립형은 부재 자체를 파내야 되는 그러한 공정을 하나 더 거치게 될 뿐만 아니라 그 몸판을 말하자면 문판을 손상시키는 그러한 형태이기 때문에 설계나 사용면에서 원형이나 디귿자형보다는 신중하게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겠죠. 다음으로는 이제 고리형을 들 수 있는데요. 금속이나 가죽을 소재로 사용한 그러한 그 형태가 많이 그 사용되고 있죠. 이 그 고리형은 다소 고전적인 그러한 그 형태의 손잡이들이 많이 있고요. 뭐 복고풍이라든가 클래식 스타일이라든가 이런 형태들이 많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고리형은 지금 그 화면에 보더라도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작은 소품 가구에 많이 사용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경첩을 들 수 있는데요. 경첩은 손잡이보다도 훨씬 더 다양한 형태들이 나와 있습니다. 또 경첩은 가구 문짝의 개폐용에 사용되는 철물이기 때문에 용도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가 있고 숨은 경첩, 플랫 경첩, 피복 경첩, 나비 경첩 외에도 경첩의 종류는 오늘날 훨씬 더 많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유리 경첩도 있을 수 있고요. 다양한 형태들이 있죠. 숨은 경첩은 컨실드 힌지라고 부르죠. 경첩은 영어로 힌지라고 불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문 안쪽에 부착해서 문 전면의 디자인에 영향을 거의 주지 않게 되죠. 그러나 이 문이 어떻게 열리는지에 대해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이 힌지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문이 90도까지 열리느냐, 135도까지 열리느냐, 30도까지 열리느냐, 이렇게 문의 그 열리는 범위를 결정해 주는 것이 경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그 경첩 힌지는 힌지와 마운틴 플레이트라는 그 두 가지 부속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마운틴 플레이트와 그 힌지를 측판과 전면판에 각각 붙이게 돼서 그게 그 문짝을 그 말하자면 부착도 해주고 문짝의 개폐도 담당하는 그러한 그 역할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힌지는 문의 크기에 따라서 힌지의 크기도 결정이 될 뿐만 아니라 힌지의 개수도 결정이 된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문의 조립과 해체가 비교적 이 힌지를 통해서 간단하게 조립 해체가 가능하게 되고 마운틴 플레이트는 본체, 힌지는 문짝에 부착을 해서 조립을 하는 것입니다. 이 문짝의 부착 구조에 따라서 레이언 형태냐, 인서트 형태냐에 따라서 또 구분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문의 상하 좌우 또 전후 조절을 비교적 간단하게 조립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그 주방에 그 싱크대 문짝에 이 힌지가 굉장히 많이 붙어 있죠. 주방에는 그 시스템 키친이라고 불러지기도 하는데요. 굉장히 많은 문들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문들을 표면에서 완전히 조립된 상태에서도 전면에서 그 면을 맞춰 준다든가 또 문이 위 아랫부분에서 아랫부분으로 처지지 않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힌지와 마운틴 플레이트에 붙어있는 나사를 조절해서도 그것들이 어느 정도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힌지는 사실상 가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부자재를 꼽으라고 한다면은 힌지를 꼽을 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화면에 보는 것처럼 문의 좌우의 간격을 조절할 수 있고요. 그 볼트를 사용해서 또 그 다음에 문의 상하의 높이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 볼트를 조여주거나 약간 느슨하게 풀어준다거나 또 마지막으로 문의 전후를 이 볼트를 약간 조여주거나 조금 풀어줌으로 해서
전후의 유격을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문이 열리는 각도는 힌지에 따라서 뭐 90도, 110도, 125도, 175도 이렇게 다양한 각도로 열릴 수 있는 범위의 힌지들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또 유리문에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이 유리문에 사용되는 그 힌지는 유리 힌지라고 해서 별도로 그 제품이 생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유리에 부착되는 경첩은 뭐 경첩과 스크루컵, 캡 등으로 이루어진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특별하게 유리 경첩으로 나와 있는 그러한 그 경첩의 구조입니다. 이 유리 경첩 역시 숨은 경첩과 기능은 동일하지만 이 유리 경첩은 유리장 문에만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 경첩 중에서 플랫 경첩이라는 것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이 플랫 경첩이라는 것은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대로 오른쪽 아랫부분에 경첩의 부착 모습들이 나와 있죠. 이것은 가구의 디자인에 따라서 장식장이라든가 서랍장에 간이 테이블을 연결하는 데 사용하며 접힌 부분을 평평하게 펴주는 데 주로 사용하는 그러한 그 경첩을 플랫 경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첩은 지금 화면에 보여지는 대로 경첩의 몸통이 하나로 되어 있죠. 그래서 부착이 간편하기는 하지만 지지력은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소품 가구에만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그러한 그 단점을 가지고 있는 경첩이라고 할 수 힌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그 피봇 경첩이라는 것을 들 수 있는데요. 이 피봇 경첩은 화면에 보여지는 대로 가구의 본체의 상하부의 내부에 플레이트를 고정하고 문짝 상하부면에 회전축을 고정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경첩을 말합니다. 이 피봇 경첩은 주로 유리문이나 거실장 등의 문짝에 많이 사용하는 경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현재 앞에서 살펴본 그 싱크대에 들어가는 경첩과는 다르게 측판과 문짝에 어떠한 보링을 해서 부착을 할 수 있는 그 피봇 경첩이죠. 형태를 보더라도 먼저 문짝과 그 다음에 측판에 결국 그 보링을 이미 해줘야지만 이 피봇 경첩을 장착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또 이 피봇 경첩에 사용하는 그러한 그 볼트는 나사산이 있는 그러한 것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화면에 보여지는 이 나비 경첩은 상당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쉽게 볼 수 있는 경첩 중에 하나죠. 나비 경첩은 나비 모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비 경첩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이 나비 경첩은 과거의 가구에서도 상당히 많이 사용되어진 전형적인 경첩이라고 할 수 있고요. 부착 시에는 외관에 크게 무리가 없지만 열리는 각도 또한 아까 말한 여러 가지 각도로 열리는 그러한 경첩보다는 숨은 경첩보다는 조금 제한을 받는 편이지만 그래도 열리는 방향은 조금 자유로운 편이기는 합니다. 경첩의 크기나 종류가 매우 다양하게 나와 있고 또 전통 가구 형태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는 하는데 오늘날에 그냥 일반적인 가구에도 많이 사용되고 있고 이것은 측판과 문짝의 안쪽에다가도 부착할 수가 있고 바깥쪽에다가도 부착할 수 있어서 장식적인 목적을 가지고도 이 나비 경첩을 사용하는 그러한 사례들도 찾아볼 수 있는 그러한 경첩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경첩의 형태 이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나비 경첩들이 철물점 또는 부자재상에 가면 찾아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으로는 가구에 가장 또 많이 사용되는 그러한 부자재 중에서 서랍 러너를 들 수 있습니다. 서랍 레일 또는 서랍 러너, 드로우 레일 또는 드로우 러너 이렇게 많이 부르게 되는데요. 러너라는 명칭으로 일반적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 러너는 서랍의 개폐용으로 사용되는 그러한 부자재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본체의 세로판과 서랍의
판에 부착을 해서 사용하는 그러한 하드웨어라고 할 수 있죠. 이 레일의 종류로는 뭐 PVC 레일이라든가 우드 레일, 스틸 레일, 스틸 볼 레일, 키보드 레일 등 다양한 그 러너들이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러너의 길이에 따라서 뭐 300mm, 500mm, 350mm, 400mm, 450mm, 500mm 또는 250mm 이렇게 다양한 그러한 그 러너의 크기가 그 서랍의 크기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게끔 생산되고 있습니다. 스틸 러너는 일반적인 가구 제품의 서랍의 조립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그러한 레일이라고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서랍의 측판과 그 본체의 세로판에 부착되기 때문에 부재는 두 피스로 되어 있어서 두 피스 한 조로 구성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가구의 양쪽 측판에 가이드 레일이 부착이 되고 서랍 측판에 롤러 레일이 부착이 되는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교적 조립이 간단하고 또 서랍 깊이에 따라서 다양하기 때문에 이 스틸 러너는 볼 러너에 비해서는 가격이 저렴한 그러한 그 레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볼 러너는 위에 봤던 스틸 러너보다는 조금 구조가 복잡하죠. 이건 역시 마찬가지로 가구 본체의 양쪽 측판에 부착하는 가이드 레일에다가 볼 베어링이 부착되어 있어서 무거운 하중의 서랍에도 사용이 가능한 조금 그 스틸 러너보다 기능적으로 더 업그레이드된 레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서랍을 열고 닫을 때 그 비교적 소음이 적죠. 왜냐하면 볼이 부착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 또 열었을 때 안전장치, 말하자면 서랍이 끝까지 빠지지 않은 안전장치가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능이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죠. 또 2단, 3단, 한 번에 한꺼번에 서랍이 열리지 않고 두 단에 걸쳐서 이렇게 열리게 되는 2단, 3단의 볼 레일 러너도 있다고 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단 볼 레일은 일반적으로 서랍을 열 때 서랍 끝까지 안 열려서 불편한 점이 있었을 텐데 그 점을 개선한 3단 볼 레일까지도 그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서랍 레일들 중에서 스틸 볼 레일 등이 오늘날 현대 가구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러한 그 레일의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서랍 레일 중에서 키보드 레일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그 컴퓨터에 키보드에 부착되어 있는 그 레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키보드 레일은 인출식 키보드 판과 레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다른 레일들과는 다르게 서랍 부착용이 아니라 컴퓨터 키보드용만으로 나와 있는 그러한 그 특수한 레일을 키보드 레일이라고 부릅니다. 또 조금 아까 얘기한 대로 스틸 볼 2단 레일, 스틸 본 뭐 3단 레일 이렇게 스틸 레일만 가지고도 상당히 그 2단, 3단 이렇게 그 다양한 그러한 그 레일들이 출시가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는 스틸이 붙은 볼이 붙은 그러한 레일들은 조금 서랍 하중이 무거운데 사용된다. 그래서 내가 서랍의 하중이 좀 많이 나가는, 서랍의 크기가 좀 크다. 그러면 반드시 이러한 그 스틸 볼 2단이나 3단 레일들을 선택해서 설계에 적용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또 이제 조립식 그러한 연결 다양한 철물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